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린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신선 채소와 과실이 각각 22.8%로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무 한 개가 무려 71%로 오른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시민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는데요. 박성훈 기자입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라 장바구니 채우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계청은 1일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가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물가 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채소 과일 값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신선식품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8.3% 상승했으며 신선 채소와 신선 과실이 각각 22.8% 오르는 등 급등세를 이끌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무로 지난달 대비 71.4% 오른 약 2,500원대이며 토마토 45.3%, 포도 31.6% 등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추석이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진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신선식품 지수가 올라 부담인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너무나 과일금이 비싸다고 해서 와서 망설이고 많이 가요. 더 이상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달여 남은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추 등 채소류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ren 박성훈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두고 각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갈등을 풀고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인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의 상징적인 사건이 된 청년수당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관련해 복지부와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갈등과 대립의 벽을 허물고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부와 서울시가 과거의 반목을 반성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은 뜻깊다며 반목의 시대를 넘어 협력의 시대, 상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년수당은 2015년 11월 서울시가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논란이 됐던 게 사회보장협의조정제도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오늘 오전 문화예술회관에서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총 130억 원 규모의 주민 제한 사업을 최종 선정해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합니다. 이날 총회에 올라온 예산은 시정참여형 주민 제한 사업 85억 원, 지역참여형 주민 제한 사업 40억 원, 읍면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5억 원 등 총 130억 원입니다. 시정참여형 사업은 고득점 순으로 사업비 85억 원까지 선정하고 지역참여형 사업은 40억 원까지 선정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읍면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은 총 5억 원 규모로 지역회의를 구성해 지역의 공동관심 사업을 선정하고 45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민제한 사업으로 채택된 대구 청소년 참여예산 제한사업 발표대회 시상식과 우수 제한사업 발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2017 성남 게임월드 페스티벌이 판교 넥스코리아 사옥앞 광장에서 오는 2일까지 양일간 개최됩니다. 게임월드 페스티벌은 4차 산업 활성화와 e스포츠 시티 성남이라는 주제로 성남 소재 게임 기업 및 인디게임 전시와 VR 체험존, e스포츠 이벤트 매치, 팬아트 전시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페스티벌 첫날에는 와글와글 하스스톤 유저 오프라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 모집을 통해 참여한 유저들이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이벤트 대전을 벌였습니다. 대회 이튿날인 토요일은 카트라이더 참여 행사를 시작으로 코스튬 콘테스트, 오버워치 프로팀 이벤트전 등이 열립니다.
한편 게임 페스티벌은 인벤게임 컨퍼런스 2017과 함께 진행됩니다. 2023년이면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회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와 관련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새만금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31일 전북도청에서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성공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의 경제적 성과를 4조에서 7조까지로 크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회로부터 얻어지는 것도 있고 국가의 어떤 품격이나 명성이 높아지는 일, 전라북도가 높아지는 일, 새만금이 알려지는 일, 그걸로 인해서 뭐 기업이라든지 투자가 촉진된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저는 4조에서 7조까지 그 가치를 늘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이 사업을 접근해 나갈 것이다. 이어 큰 틀에서 봤을 때 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세 가지라며 바로 국가적 차원의 조직위원회, 도 차원의 조직위원회 구성과 특히 대회 성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2023년 대회 전 작은 규모의 많은 대회를 열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단계적 대회 준비를 계획했습니다. 송 지사는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넓고 항구적인 야영장으로 만들어 대회 이후에도 전 세계인들이 새만금을 찾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랜 신다혜입니다. 전북농업기술원이 목이버섯 현유를 전국 최초로 육성해 품종 출원했는데요. 일본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아 현유 목이버섯 80톤이 첫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목이버섯 현유가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첫 일본 수출길에 오릅니다. 목이버섯 현유는 우리의 밥상을 차지하던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을 되찾기 위해 전북농업기술원이 2011년부터 연구를 진행 전국 최초로 육성하고 품종을 출원했습니다. 전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유는 25도씨에서 잘 자라는 고온성 품종으로 점점 더워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이며 중국 품종보다 재배기간이 10에서 20일 짧고 수확량이 45% 정도 높아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번 수출은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현유를 전북 익산지역 올자란 엽눈법인 회사에 양도해 일본 현지에서 자실제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인 배양이 완성된 배양 완료 배지를 일본 소재 이치모 회사와 계약한 것입니다. 오늘 이 현유 품종을 수출하는 현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현유 품종은 고온성 품종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응된 관련된 이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품종은 다른 버섯과 달리 수량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 현유 품종이 올해 첫 일본 수출을 시도했는데 또한 현지에서 이 현유 품종이 일본 소비자에게 상당 인기가 있는 버섯으로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올자란 엽눈법인은 올해 1억 7천만 원 상당의 80톤을 첫 수출한 뒤 수출 물량은 단계적으로 늘려 5년 안에 10배 수준인 800톤까지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수입업체는 목이버섯 현유 품종은 밭이 부드럽고 탄력성이 탁월해 현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앞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